자, 이제 땀이 좀 식었습니다. 햇볕도 아까 보자는 지금 구름이 이제 좀 살짝 생겼거든요.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좀 어두운 이유는 알루미늄 암막타프를 딱 쳐놨거든요. 알프렉스 코리아 거. 그래서 지금 좀 어두컴컴할 겁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하고 좀 옆에서 좀 얘기 좀 나누다가 이제 저도 잠자리 준비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갖고 밤에 쳐도 되는데 또 모기도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그냥 오늘은 미리 쳐놓을게요. 낮에 뭐 원래는 밥 먹고 뭐 술 한잔 하고 하느라 귀찮아가지고 텐트 안 치고 있는데 오늘은 밥을 먹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텐트를 좀 미리 쳐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 텐트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 텐트는 부엉이 모양,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가성비 브랜드. 요새는 또 가성비 맞긴 맞지. 여기에 최근에 그 고카프에서 출품도 하고 했는데 오발 5라는 좀 규모가 아담한 그런 쉘터도 하나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요 텐트도 하나 출시했는데 요건 오토 텐트예요. 근데 오토 텐트 치고는 엄청 작고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운데 제가 오토 텐트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고 또 잘 안 쓰는 거는 또 지인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때까지 제가 써봤던 오토 텐트가 뭐 미르카의 오토 텐트도 있었고 차디에 이렇게 연결하는, 그 다음에 뭐 내돈내산했던 것 중에서는 그 콜맨의 콜맨 스웨거 3P 그것도 한동안 썼었고 또 그거 방출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그 담비 캠프에 또 텐트도 하나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개 있었어요. 좀 거쳐갔는데 그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또 뭐도 있었더라? 그 캠빌의 그 사우나 텐트이죠. 그것도 오토 텐트에 가까운 거니까 오토 텐트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방출했던 이유가요, 너무 커요.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이렇게 살처럼 딱지처럼 이렇게 접어도 그 길이가 거의 제 키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골프백 하나의 크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차에 실어버리면 나머지 짐을 못 실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보관하기도 좀 그렇고 창고도 점점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오토 텐트들은 조금 방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아보에서 제가 요거를 한번 써보고 싶다 요청을 하니까 또 대표님이 잘 보내주시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하나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크기가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한 팔을 그냥 가볍게 펼쳤잖아요. 1m 정도 되거든요, 접었을 때 크기가. 그러면 얘는 어지간한 그 릴렉스 체어 있죠, 이렇게 접는 거, 그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무게도 그냥 의자만큼의 무게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서 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한데,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피칭을 딱 해보기 전에 상세 페이지를 원래 제가 안 본단 말이에요. 리뷰를 할 때 안 보는 이유는 선입견이 생길까봐 안 보는데, 얘는 상세 페이지를 본 이유가 그 바닥이 일체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또 한번 봤어요. 보니까 얘는 바닥이 이제 붙어 있는 형태더라고요. 왜 그게 필요하느냐 하면, 어쨌든 얘는 이제 쉘터형이잖아요. 그럼 쉘터가 밑에 바닥이 뚫려 있다 그러면 타프도 쳐야 돼, 더우니까 쉘터도 쳐야 돼, 하고 바닥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야침도 넣어야 돼, 뭐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에어매트를 들고 왔거든요. 에어매트를 깔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한번 봤는데 얘는 바닥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있으면 텐트는 맞죠? 쉘터가 아니라. 자, 지금 패킹도 막 엄청 빡세게 돌돌 말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방도 지금 풀어보니까 여유분이 좀 있네요. 자, 버클. 자, 그 다음에 돌돌 말려있으니까 우산처럼 그냥 펴면 되는 건데, 이 상세 페이지를 잠깐 내가 언뜻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에 뭐 이렇게 살 부분 있잖아요, 살. 거기에 뭐 스크래치 같은 거 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제조 공정하고 어쩔 수 없다 얘기가 있었는데, 그 안내한 것대로 살에 뭐 스크래치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워낙 저렴하니까 이 20만원도 안 하거든요. 자, 오토 텐트를 이렇게 의자처럼 들고 펼칠 수가 있는 게 조금 놀랍죠. 안에 뭐가 쭉 떨어지는데, 뭐 이거는 안 써도 무방한 플라이입니다. 플라이. 오늘은 타프를 쳤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타프 밑에도 요걸 치겠습니다. 플라이 되는데 대충 느낌상 한 1500 정도의 내수압을 가진 것 같습니다.
마디가 3마디네, 3마디. 이런 정도의 사이즈를 만들 때는 2마디로 못 만들어요. 길이가 너무 길어서. 3마디로 만들어요. 크기가 별로 안 커요. 거의 뭐 한 1인용 정도 되는 느낌인데, 되게 작다 생각보다. 문이 어디고? 여기가 문이다. 자, 이제 밑에 팩다운만 하면 뭐 끝난 것 같거든요. 끝이에요. 엄청 치밀한데 거의 뭐 그늘막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지금 어두워가지고 컴컴하니까 제가 다 치고 나서 클로즈업으로 디테일 컷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끝. 문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저거 돌돌 말아가지고 다시 정리하면 문 닫을 때도 다시 다 풀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이게 이 구조가 밑으로 문이 열리는 구조가 편한 사람이 있고요, 위로 열리는 구조가 편한 사람이 있는데, 요거는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문을 밑으로 여는 구조다 그러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누워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까지 닿이느냐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프라이버시잖아요. 텐트 안에서. 그죠? 코딱가리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먼지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올려가지고 위로 만약에 올리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가릴 수가 없어요. 아랫부분 완전히 닿지 않는 이상. 근데 얘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양쪽 지퍼가 있으니까 이 지퍼가 내가 원하는 만큼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는 위에 살짝만 열어놓고 통기를 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요거의 불편한 점은 밑으로 쳐져요. 쳐지니까 이걸 말아서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로 하는 형식들도 물론 묶는 형식들도 있죠. 이 출입구도 보면 위로 열잖아요. 다 위로 여는 형태인데 쟤는 위로 묶어야 돼. 근데 묶을 때도 그 떡볶이 단추 있잖아요. 고리에 이렇게 끼우는 거, 그거 말고, 얘는 이제 떡볶이 단추로 돼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쭉 당기는 스토퍼 형식으로 된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하면 더 좋아요. 사실 더 편하고, 그리고 더 타이트하게 묶을 수 있고. 이 떡볶이 단추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타이트하게 말면 남아버리고 대충 말면 모자라고,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저의 선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쭉 당기는 그걸 더 선호를 해서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얘는 이제 밑으로 내렸을 때 얘도 밑으로 이제 많은 부분이 있느냐, 제가 한번 이렇게 열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밑에 많은 부분이 없어요. 자, 그럼 이 많은 부분이 없으니까 이게 너저분하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하고 만든 거라. 지퍼를 끝까지 안 열리게 만들어 놨어요. 밑에서 그 박음질 라인이 한 10cm 정도 떠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아예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밑에 요 많은 게 귀찮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텐트 만든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반 정도 지금 시야 때문에 가렸는데,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하지 않고 문을 최대 개방을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둘둘둘 해가지고 안으로 넣잖아요. 안으로 넣어도 어느 정도 고정이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살짝 올려주면 뭐 많은 행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말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밖에서 봤을 때는 저걸 대충 그냥 넣어놨으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안에서 밖을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솔직히 더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단이 딱 생기거든요. 단이 생기면서 깔끔하게 들어가게 돼요. 저는 이 형식을 되게 선호합니다. 뭐 떡볶이 단추 밑에 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나의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요만큼이 안 보이는 거다 하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햇볕 들어오는 것도 적당히 조절하면서 막을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해놓을 수 있다. 요거는 캠핑 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캠핑 하는 사람이. 캠핑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 몰라요. 캠핑 하는 사람이 만든 거고, 위로 말아 넣는 것도 뭐 하나 부자재가 더 들어가겠죠. 메쉬 포켓 같은 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 둘둘둘 말아서, 그러니까 이게 동그란 구조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 아치형으로 이렇게 지퍼가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둘둘둘 뭉쳐갖고 위에 포켓을 싹 집어넣죠. 돔 쉘터들이 그렇게 된 것들이 많은데, 그게 있으면 이 똑딱이 단추로 묶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이거를 뭐 커튼처럼 깔끔하게 말아 올려서 굳이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이런 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안에 심실링을 한번 봤는데, 그 심실링 테이프를 얇은 걸 써가지고 이 박음질 라인에 쫙 맞게 붙인 게 아니고요, 두꺼운 걸 썼어요. 두꺼운 걸 써가지고 대충 붙여놨어요. 근데 뚜껑을 썼으니까 어쨌든 박음질 라인 두 개는 그 심실링 테이프 하나가 완벽하게 다듬고 있거든요. 좀 남을 정도로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는 부분이 그 심실링 테이프가 끝까지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부분에는 어차피 플라이 덮을 거니까 비가 들어올 리는 없을 것 같고, 플라이 외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는 비가 스며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는 전부 다 심실링을, 몇 cm짜리에서 심실링을 1.5cm에서 한 2cm 정도 되는 걸 썼거든요. 거의 한 1.78 정도 되는 걸 쓰는 것 같다. 심실링 테이프로 되게 두꺼운 걸 썼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텐트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이 얇은 거 가지고 꼼꼼하게 붙이면, 꼼꼼하게 붙여놓으면 예쁘긴 하죠. 예쁘긴 한데 심실링이 어차피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래 쓰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썼으면 이 텐트는 수명이 거의 다른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심실링 테이프가 두껍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양쪽으로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도 버티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만큼 텐트 수명이 더 길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쭉 둘러보면 이상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얘가 한 40만원 정도 했다 그러면 이 심실링 테이프가 쭉 붙으면서 수직으로 일자로 안 붙어 있고 약간의 삑살이 나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게 거슬려요. 나 40만원이야 졌으니까. 얘는 10만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거슬리지 않아요. 물론 저는 이제 협찬을 받은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만약에 샀다, 혹은 남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욕을 들어먹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걸 제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남들한테 충분히 추천해줘도 될 만한 수준이고, 뭐 구독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내 지인들한테도, 캠핑에 막 입문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어거지로 캠핑에 입문시킬 때 이거 하나 던져 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물로, 야 이거 해, 이렇게 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선물하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도 별로 부담스럽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텐트 하나 선물해주고 발렌타인 40년 들고 오라면 되거든요. 출입문도 지금 2개나 있고 양쪽으로 있고, 이 지퍼 안 열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건 어차피 여기로 출입하는 데 아니니까. 출입문 2개나 있고 안에 있으니까 시원해요. 바람이 숭숭 통하고. 하고 여기 메시창이요, 촘촘해요. 촘촘한 메시창이라 가지고 이 메시망이 많으면 뭐 시원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바람 다 막아버리거든요. 바람이 좀 강하게 불어야지 시원하고, 바람이 직접적으로 확 들어오는 거를 메시창이 좀 막아요. 그래서 메시창이 만약에 굵으면 아주 잔잔한 벌레들이 파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메시창은 좀 촘촘하게 만드는 게 맞기는 한데, 이거를 이제
바람이 진짜 없는 날에는 어차피 바람 안 통하니까 크게 의미는 없고, 근데 텐트 안은 사람의 온도 때문에 좀 따뜻하고 바깥에는 공기가 좀 찼고, 그럼 이제 공기 흐름이 생기잖아요. 그 흐름이 생기면 이 냉기가 들어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바람이 직타로 들어오는 거는 제가 어떤 텐트를 써봐도 안 시원했어요. 바람이.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조그만한 텐트 썼을 때 텐트 안에서 이제 선풍기를 틀 공간이 없으니까 메시창 이렇게 해놓고 바깥에다가 선풍기를 놓고 자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선풍기를 전원 꼽아놓고 4단으로 해도 안 시원해요. 요거 메시창은 뭐 어쨌든 벌레 때문에 좀 더 촘촘한 걸 썼고, 그리고 메시창을 사용을 할 때도 텐트가 까만색이니까 당연히 까만 메시창을 썼겠지만, 이 메시창이 만약에 밝은 걸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시인성이 엄청 떨어져요. 밖에서 안을 볼 때 뿌옇게 보이거든요. 간유리 낀 것처럼. 근데 까만 거는 오히려 나아요. 까만 게 뭔가 선글라스를 싹 껴서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바깥이 더 잘 보입니다. 까만색 쓰는 게.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나중에 뭐 아이보리색이라든지 밝은 컬러가 혹시나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맞게끔 만약에 메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색깔은 되게 예뻐요. 딱 일체감이 있으니까. 근데 시인성은 100%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여기다가 뭐 그런 거 안 해놔서 좋은 것 같아요. 막 그 뭐라 그러나 이게 막 로고 같은 거 막 박아 놓잖아요. 메시창에. 그런 거 안 해놔서 좀 개인적인 취향. 로고 큰 거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거 없어도 좋은 것 같고, 전체 텐트를 봤을 때도 로고가 팍 안 도드라지거든요. 그게 요새 전체적인 유행이긴 하죠. 요새는 로고 많이 안 쓰는 게 유행이라서 뭐 그런 건 좋고. 그 다음에 호주머니가 몇 개나 있나? 하나? 호주머니 포켓은 하나 있어요. 포켓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자. 그게 없네. 없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없는 거 맞지? 아, 있다. 발견했다. 하나. 여기 입구 쪽 바로 옆에 릴선 인입구가 있어요. 지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없어도 사실 상관없는 게, 요 창이 지퍼 라인이 밑으로 이렇게 닫을 수 있잖아요. 그 지퍼 틈새로 빼면 되거든요. 저기로 뽑으나 여기로 뽑으나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뽑기만 하면 돼. 그래서 있을 거 다 있고 심실링 잘 돼 있고, 물론 이거를 막 포구에 제가 테스트를 하러 나오진 않겠지만 뭐 1500 정도 내수압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얘도 1500이고 플라이는 조금 더 높나, 하여튼 그 얘도 한 1500 정도 되겠죠. 그러면 뭐 두 개 합치면 한 3000 된다는 얘기잖아요. 3000이라는 얘기는 우산 3개를 포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비 올 때 쓰는 우산 있죠. 그 우산이 내수압이 1000이거든요. 그 1003개를 포개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막 스콜이 막 몇 시간씩 내리지 않으면 비가 이 천을 뚫고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결론은 내일 아침에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캠핑장이 막 결로가 많이 생기는 캠핑장은 아니라서 뭐 강가나 저수지, 호수 근처가 아니기 때문에 결로가 얼만큼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타프 밑에는요, 만지면 슥 손바닥 그 자국 다 나게 항상 결로가 생기거든요. 근데 얘는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알려드릴게요, 그건. 근데 결로가 뭐 리뷰를 할 때 안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쓸 때 그 결로가 안 생기는 건 절대 아니거든. 그 캠핑장 상황에 따라서 그날의 기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텐트 안의 온도랑 바깥의 온도의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그러면 결로는 무조건 생기는데, 얘는 천장이 뚫려 있단 말이에요. 열 수는 없지만 뚫려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결로가 안 생길 겁니다. 통풍이 잘 되는 구조라서. 밤에 잘 때는요, 여기 위에 살짝 열어놓고 그렇게 자면 시원해. 지금 산에서 바람이 내려오는데 제가 일부러 입구를 산방향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바람이 어차피 이렇게 불어요. 산에서 엄청 시원해요. 여기는 지금 메쉬가 다 열려 있으니까 카메라가 지금 살짝 바깥으로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쓱 들어오는데 진짜 시원합니다. 진짜 시원. 밑에 자충 매트를 깔아놔가지고 엉덩이는 조금 뜨뜻하네요. 나의 체온을 얘가 먹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이 안에서 뒹굴거리면요, 저는 자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면이 좀 부족해가지고 계속 졸리거든요. 아까 전에 진짜 여기 살짝 누웠다가 정말 잠깐 잤단 말이에요. 잠깐. 근데 눈 뜨니까 10분 지나 있더라고. 정신을 깨고 또 리뷰를 계속 하겠습니다. 뭐 위에 천정에는 랜턴 고리 하나 달려있고 뭐 과하지 않아요. 뭐 과한 거 없는데 부족한 것도 없고 있을 거 다 있고, 주머니 2개 있는 이유 별로 없고, 주머니 2개를 만들어 놓을 이유도 없죠. 있으면 좋지만 굳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충분하다. 정말로 심플한 최소 스펙인데 이걸로 충분하다. 이 가격에 이거면 됐다. 가격보다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디자인을 잘 뽑았다. 뭐 저의 일단은 여기까지는 피칭이잖아요. 피칭 자본 적도 없으니까 피칭까지의 소감은 그렇다 라는 거고, 아쉬운 점 하나 얘기해야겠죠. 아쉬운 점 하나는 뭐 이거 별매인지 아니면 뭐 따로 사야 되는지 뭐 같은 얘기구나. 하여튼 별매라면 그라운드 시트는 무조건 사야 돼요. 이런 것들 뭐 다이소 가가지고 그 버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안 맞죠. 육각이니까 다 말아서 안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 전용으로 그라운드 시트는 있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얘를 물론 밑에서 이게 얘도 밑에 립스탑으로 다 돼 있고 폴리 소재니까 내수압은 충분히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냥 밑에 바닥이랑 벽이랑 달라요. 밑에가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 나긴 하는데 얘도 심실링이 다 돼 있어. 근데 얘가 파쇄석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 파쇄석하고 나의 궁뎅이랑 나의 발바닥이랑 닿여서 문지르면 마찰이 나겠죠. 오래 쓰면 다를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거기에 긁혀서 뚫려요. 그럼 밑에서 습기, 물 같은 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만약에 물 빠짐이 안 좋은 잔디 사이트 같은 데 갔다 가면 그걸로 물이 송송송송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텐트 밑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로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한 번 더 냉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시트는 쓰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 텐트 보호하려고 쓰는 건데, 텐트를 뭐 전투용으로 뭐 몇 번 못 써보고 빵꾸 나는 거는 아쉬운 거니까. 어떤 이 까만색은요, 햇볕을 딱 받으면 약간 벌건 느낌도 나고 보라색 같은 느낌도 나는데, 얘는 빛을 받으면 보라색에 좀 가까운 느낌이 나요. 좀 예뻐요. 이게 노스피크 텐트 중에 약간 보랏빛 나는 블랙이 있는데, 얘가 약간 내부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는 보랏빛 느낌이 나고, 바깥에서는 그냥 약간 새까매요. 바깥에서는 여기 새집 약간 뭔가 모델하우스 안에서 여기저기 뭐 이렇게 새집 입주 검사하는 그런 느낌 나는데, 아까 전에 위에 이제 얘는 오토 텐트니까 위에 이 스프링 구조에 이게 꾹 누르면 탁 고정되는 거 있잖아요. 걔도 부드럽게 잘 동작하고, 저거는 펼쳐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오토 팝업 오토 텐트 이런 스타일들은 펼치는 건 진짜 쉬운데 이 접는 게 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접는 것도 공장에서 나온 것만큼 그렇게 패킹하기가 좀 좋은지 그것도 한번 내일 사시 자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중국에서 만들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환기가 많이 됐거든요. 초반에 이 솔리드 창 다 닫혀 있을 때는 탁 펼쳤을 때 그 공장에서 나는 냄새들이 있어요. 그 중국에서 만든 우리나라 공장도 마찬가지지만 공장에서 뭔가 물건이 바로 나왔을 때 그 원단 냄새라는 게 있거든요. 그 원단 냄새가 처음에 좀 있었어. 근데 이게 역한 냄새는 아니고 그냥 익숙하지 않은 원단 냄새가 나요. 근데 지금 뭐 이거 펼쳐놓고 한 30분 지나니까 원단 냄새는 다 빠졌어요. 이게 만약에 TC였다 그러면 좀 오래 가요. 면이니까. 근데 얘는 금방 없어지네요. 오늘 이게 새 텐트니까 저는 새 텐트를 가지고 오면 항상 그 탈취제, 그러니까 향수 말고 탈취제를 항상 갖고 오거든요. 그거를 좀 뿌릴까 했는데 뿌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탈취제도 리뷰해야 되는데 이 텐트 너무 완벽한 거 아니야? 이거는 어느 텐트나 거의 다 이렇던데, 이 떡볶이 단추 토글 단추가 꼭 한 개씩만 있어가지고 그냥 2개 달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런 거는 항상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생각하는 부분이. 이 텐트는 그냥 여름용 텐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름용. 일단은 오토 텐트인데, 오토라는 말을 써도 되나? 어쨌든 손이 가니까 어쨌든 이렇게 펼치는 우산 같은 구조의 텐트를 왜 오토 텐트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토 텐트가 뭐 이렇게 폴대를 슬리브에 막 넣고 하는 그런 텐트보다 시간이 덜 걸린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건 능숙도 얼마나 자주 썼느냐에 대한 차이인데, 저는 이런 텐트들을 많이 써봤으니까 이런 이렇게 살 구조로 탁탁탁 관절을 꺾어가지고 펼치는 텐트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요, 막 바람에 영향받아가지고 펼칠 때 잘 안 펼쳐지고 막 다시 주저앉고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걸 좀 막아놓은 이유가요, 뭐 2가지 이유를 저는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밑에 바닥이 일체형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 외부에 있는 뼈다귀, 살들을, 프레임들을 얘가 좀 받쳐줘요. 힘을 받아주는 거고, 밑에 만약에 바닥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헬렐레 하거든요. 텐션이 안 먹어가지고. 근데 얘는 팩다운을 안 해도 일단은 그런 건 없었어요. 잘 서 있고. 두 번째는 높이가 안 높아요. 한 170?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낮은 높이 때문에 일단은 컨트롤하기가 되게 쉬워요. 내 키에 다 닿이니까. 뭐 어지간한 여성분들도 팔 뻗으면 꼭대기까지 다 손 닿이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되게 쉽다. 그게 장점입니다. 이때까지 피칭을 했을 때. 그래서 일단은 사이즈 작죠, 가볍죠, 피칭하기가 되게 쉽죠, 컨트롤하기 쉽죠, 같은 말이네. 뭐 이렇게 하고 색깔도 시큼틱틱하게 내가 좋아하는 까만색이고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 표면도 나중에 디테일 컷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표면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러나 찢어짐 방지 처리되는 그 격자무늬 들어간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하여튼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아이 늙으면 죽어야 돼 이거.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 지금은 그 천장 부분에 아까 전에 촬영을 쫙 할 때 저 웽웽 하기 전에 이제 위에 천장을 찍어 놨었거든요. 그 천장 부분은 메쉬로 다 뚫려 있어요. 메쉬로 돼 있는데 열리지는 않습니다. 열리지는 않는데 메쉬로 다 돼 있어서 이 통기 결로가 안 생기게끔 다 처리를 해놨고, 만약에 저거를 안 만들었으면 분명히 벤틸레이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천장에 아예 솔리드가 없어요. 솔리드 천이 없고 바로 메쉬로 그냥 돼 있는데 그 메쉬가 벤틸의 역할을 100% 해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엄청 크게 뚫려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플라이를 안 씌웠다 그러면 하늘이 뻥 보이겠죠. 물론 그 살들이 교차되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아까 시야가 가리긴 하겠지만 파란 하늘은 잘 보였다. 근데 나는 못 봤다. 왜? 타프가 아래쪽에 안막이라서 시커매가지고 플라이를 안 씌워도 시커맸다. 뭐 그렇습니다. 오늘 안에 있으니까 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타프가 바깥쪽은 알루미늄이라고 번쩍번쩍 하는데 안쪽은 안막이거든요. 까매요. 텐트도 까매. 다 까매. 그래서 빛이 반사가 안 되잖아요. 저도 지금 시커멓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얼굴이 지금 상태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피칭하기가 너무 쉬워서 땀이 한 방울도 안 났어요. 그리고 오늘 팩다운 하는데 안 왔잖아요. 그냥 황소 데크백으로 띡띡띡띡 고정하면 끝났거든요. 그리고 안에 공간을 딱 보니까 이 공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폴대를 다 밀어 넣어가지고 설치를 하는 그런 쉘터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제가 갖고 있는 게 육각으로 나와 있는 게 미르카의 하여튼 그 자막 나갑니다. 그 텐트의 한 밑에 면적으로 따지면 한 40% 정도 얘가 작은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어차피 안에서 일어서서 생활을 못 하는 거니까 좌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좌식으로 하면 밑에 넓이를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으로 할 때는 그렇게 안 작아요. 2명까지 충분히 자는 공간과 테이블 하나 놓고 뭐 안에서 소소하게 뭐 해먹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 그 다음에 온 사방팔방이 지금 다 뚫려 있잖아요. 메쉬 창은 안 열려요. 지퍼는 얘가 워낙 좀 저렴하게 가성비로 나왔기 때문에 지퍼까지 다 열리는 건 아니고 안에 솔리드 천이 안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안에서 그냥 확 닫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서 뭐 원가 절감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점점 낮출 수가 있었고, 폴대는 좀 약해요. 폴대는 약한데 만약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날 얘를 들고 나왔다 그러면 아마 가이라인은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가방 안에 구성품들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누락된 거는 분명히 아닐 거고, 구성품 안에 뭐가 없느냐 하면 일단 팩이 없어요. 팩 사실 쓰지도 않는 그 젓가락 같은 거는 넣어주는 게 의미도 없는 거라서 일단 팩은 없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시트가 없어요. 그리고 가이라인 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텐트 플라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묶어주는 그 버클 스트랩, 그리고 가방, 그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구비를 하셔야 되는데, 밑에 지금 바닥을 살짝 보니까 뭐 그라운드 시트가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은데 뭐 굳이 없어도 문제는 없겠다 싶고, 그냥 컨셉 자체가 좀 하드한 캠핑용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그늘막 같은 느낌? 뭐 아주 가볍잖아요. 그래서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피크닉 할 때 아이들하고 같이 쓸 때 좀 좋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뭐 이게 컬러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블랙인데 다른 컬러가 지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밝은 컬러가 나오면 공원 같은 데 가서 요거 피칭해 놓고 쓰기에 되게 좀 예쁠 것 같다, 좀 코지한 느낌이 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뭐 아버에서 여기에 이 저렴한 텐트에 부가 별도 구매하는 옵션들을 더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뭐 육각 모양의 바늘 지퍼로 닫는 그런 카페트를 하나 딱 깔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플라이도 높이가 낮으니까 플라이 덮는 것도 너무 쉬웠고, 정말 피칭은 팩다운을 제외하면 거의 한 5분 안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초보자를 위한 거고, 만약에 요거를 이제 실제로 사용을 여러분들이 저는 캠핑할 때 사용하려고 들고 나왔으니까, 만약에 캠핑 때 사용하려고 들고 나오면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악천후 때는 얘를 버티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뭐 가이라인 같은 거 여러분들이 잘 챙겨 오셔가지고 뭐 바람에 얘가 폴대가 퍽 꺾여가지고 무너지는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좀 안에서 다시 밀어야 되거든요. 뭐 그럴 수는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엄청 강성이 강한 그런 느낌도 아니고, 이 폴대의 살도 약해요. 그러니까 이 텐트를 사실 때는 정말 이 텐트의 특성을 잘 알고 사야 됩니다. 이 정도 텐트에서 지금 제가 말했던 부분들을 만약에 다 채우잖아요. 폴대도 굵어지고 관절도 강성이 세져야 되고 뭐 부속품들 다 안에 구비를 해야 되고 하면 뭐 단가가 5만 원대로 훅 올라갈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이런 텐트에는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얘는 정말로 어떤 가성비 느낌으로 그늘막 해변에서 팍 펼쳐놓고 계곡에서 팍 펼쳐놓고 쓰기 좋은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컨셉에는 적합한 텐트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심실링 같은 것도 안에서 아까 대략 봤을 때 뭐 심실링도 별 문제 없고, 그리고 바깥에서 지퍼 라인으로 물 타고 들어오는 것도 다 방지 처리해놨고, 기본적으로 텐트가 갖춰야 되는 스펙들은 충분히 다 갖추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브 아웃도어가 가성비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직접 생산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캠핑용품 다 중국에서 생산을 하니까 어떻게 중국에서 재빨리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에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는 그런 캠핑용품 브랜드 중에서는 거의 원탑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원탑이에요, 원탑.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개발을 해서 만든 것도 있어요. 이렇게 폴딩으로 쫙 펼쳐지는 바스켓 같은 거 있죠, IGT에 쓰는 거. 그거는 여기서 처음 만들었고, 그래서 나머지가 또 다 따라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메쉬로 되어 있는 코트 텐트, 메쉬 버전도 있고 솔리드 버전도 있잖아요. 그거도 솔리드 버전이라고 하기보단 TC 면 버전, 제가 겨울에 내내 쓰고 있는 게 아버 아웃도어의 코트 텐트를 그냥 주구장창 쓰고 있잖아요. 좋으니까 쓰는 거겠죠, 당연히. 여름에는 또 메쉬 쓰고. 이제는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요거 딱 오늘 저는 처음에 정말 솔직히요, 이 오토 형식의 텐트를 제가 선호 안 하거든요. 일단 선호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피가 너무 커요. 부피가. 그리고 길이가 너무 또 길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비선호. 제가 작은 경차를 타고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레이가 엄청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뭐 저번에 사우나 텐트 같은 것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컨트롤하기 내가 버거워요. 너무 크니까. 뭐 아이두젠 같은 옥타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컨트롤하기가 좀 힘든데, 얘는 정말로 캠핑 처음 하는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텐트고, 또 캠핑의 고수도 있죠. 이 캠핑의 고수는 어디서 이제 결정이 나느냐, 이건 그냥 망구 내 생각인데, 최대한 빨리 간단하게 원터치 이게 캠핑의 고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장비를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캠핑 와서 빨리 세팅 팍 해놓고 그냥 유유자적 노는 사람들 있죠, 맥주 한잔 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냥 이런 텐트는 텐트 안을 예쁘게 꾸며가지고 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대충 빨리 피고 안에 그냥 잠자리 깔고 잠만 자면, 이슬만 막아주면 되는 그런 텐트의 목적으로 쓴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코트 텐트를 주로 쓰잖아요. 코트 텐트를 주로 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영상 보면 이미 다 얘기해놔서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간편하고 바닥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바닥 상태가 안 좋을 때 코트 텐트를 저는 많이 쓰는데,
얘는 바닥에 닿는 면적이 넓으니까 뭐 진흙창 같은 데는 절대로 안 쓸 거고 그라운드 시트도 없으니까. 근데 데크 사이트나 파쇄석 사이트 같은 데 얘를 만약에 쓰겠다?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데크 사이트에 오면 얘를 무조건 갖고 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코트 텐트를 쓰면 일단 귀찮은 코트를 펴야 돼요. 제가 쓴 그랜드 코트 다리가 5개나 되잖아요. 그걸 다 끼워야 되고, 철수할 때도 다 풀어 헤쳐야 되고, 코트를 친 다음에 그 위에 코트 텐트도 쳐야 돼요. 일을 2번 해야 돼요. 여름에는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겨울에는 정말 좋지만. 근데 요거는 그냥 딱 펼치면 끝나죠. 그 안에다가 요새 자축 매트 잘 나오잖아요. 에어 매트 잘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 턱 던져놓고, 그 다음에 뭐 침낭 이불 하나 턱 던져놓으면 그냥 잠자리 끝나잖아요. 정말로 술이 이까지 됐을 때도 칠 수 있는 텐트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 아웃도어는 항상 이 기대치가 제가 엄청 높지 않아요, 항상. 근데 피칭을 딱 해보잖아요. 그러면 속마음이 요것 봐라, 이런 느낌이 항상 들어요. 이건 물건이네, 가성비 좋네. 누가 만약에 캠핑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나 돈 많이 안 쓰고 싶고 텐트 하나 마련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거 추천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그런 오토 텐트들도 많이 써봤는데, 얘는 어느 정도로 편하느냐 하면 콜맨 스웨거 2P, 3P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만큼 쉬워요. 그것도 엄청 쉬운 텐트거든요. 그거만큼 쉽고, 근데 콜맨은 또 단점이 뭐냐 그러면 공간이 좁아요. 얘는 물론 공간은 넓은데 죽는 각은 있죠, 육각이니까. 근데 콜맨은 뭐가 귀찮냐 하면 플라이 씌우기가 되게 귀찮아요. 그리고 결로가 되게 많이 생겨요. 의외로 엄청 많이 생겨요. 요것도 오늘 잡아야 되겠지만 저는 결로가 안 생긴다에 제 손모가지를 옷걸이에 걸겠습니다. 결로가 생길 수가 없는 구요. 물론 생기는 거는 천장에는 안 생겨요. 바닥 쪽에는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로가 거의 없을 것 같고, 결로가 생겨도 뭐 이렇게 메쉬 다 열어 놓으면 금방 통풍 될 것 같고, 가격이 워낙 또 저렴하니까 쓰다가 좀 이렇게 파손돼도 마음이 덜 아플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관절로 돼 있는 것들이 저 관절 부위 파손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거는 뭐 사실 사용자가 제대로 못 써서 파손이 나는 거 첫 번째 케이스. 이게 패킹해서 말아 넣을 때 너무 타이트하게 말아 넣으면 이게 비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이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리벳 같은 게 풀려버리거나 빠지거나 뭐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바람이 미친 듯이 부는 날 캠핑 나가면 안 되는데 캠핑을 꿋꿋하게 나가가지고 이거 가이라인 다 잡고 버티다가 뚝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말고는 뭐 내가 인위적으로 부러뜨리지 않는 한 절대로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앞서 말한 2가지 이유는요, 그냥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텐트 AS를 맡기든지 버리고 또 사든지. 근데 AS 맡기면 뭐 해주겠죠. 해주는데 뭐 요거는 중국에서 다 만들어 온 거다 보니까 이 AS가 중국까지 갔다 와야 되는지 국내에서 해줘야 되는지 그거는 뭐 저는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가성비는 끝내준다. 이거를 살 거면 제가 제일 처음 진짜 캠리니 시절 최초에 샀던 오토 텐트가 DOD 원터치 텐트를 처음 샀었거든요. 그거보다 거의 한 3배 정도 크단 말이에요, 최적은. 근데 DOD는 엄청 좁아요. 그래서 제가 대각선으로 자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3명 정도가 굴러다니면서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잠만 자면. 안에 가구 하나도 배치 안 하고. 2명은 가구 넣고 좌식 의자 넣어도 돼요. 충분히 공간이 나옵니다. 겨울에 또 이거 한번 제가, 이건 방출 안 하고요. 이 방출할 이유가 없어요. 이 작아가지고 제 창고에 공간도 별로 차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좀 갖고 다니면서 겨울까지 한번 끌고 가볼게요. 쭉 끌고 가서 겨울에도 쓸만한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